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영상에 필요한 그 자료들을 좀 만든다고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씨가 이 민주당 지도부들과 오전 만찬에서 아직 4차 재난금도 지급이 안 됐는데 또다시 5차 지원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돈 바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돈 주는 것도 또 공평하게 줍니까? 완전히 이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불공평하게 지급을 해가지고 사람 기분만 더 잡치게 하고 있어요. 돈 뿌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봤자 며칠이나 갑니까? 한 달이 갑니까? 두 달이 갑니까? 뭐 돈 줘봤자 티도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선거용과 자신들의 지지율 유지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정작 이 코로나에 대비한 근본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차 지원금을 주는 조건이 좀 황당합니다. 이건 완전히 희망 고문으로 국민에게 선거 전 표심을 얻기 위한 쇼로만 보이는데요. 문재인 씨는 19일 오늘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언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세월에 주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도 주겠다가 아니라 이름만 번들어지게 지어놓고 지급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충 들으면 주겠다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잔머리에 대가답게 이런 쪽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재인 씨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특히 이 문재인 씨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아주 얼빠진 소리를 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국세청을 놔두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주민번호 하나만 딱 쳐도 그 사람이 1년에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집이 있는 사람은 또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자동차가 몇 대가 되는지가 딱 나오고 그런 걸로 지금까지 세금을 매기고 건강보험료도 때리고 연금도 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세청은 폼으로 놔둡니까? 동사무소는 폼으로 놔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건 국민들 세금 거둘 때만 활용되는 겁니까?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돈을 주던 안 주던 다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속적으로 나눠줄 만큼 넉넉하냐 이 말입니다. 땅 파면 돈 나옵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일단 살고 보자 이겁니까? 그리고 그 많은 빚은 당신이 갚습니까? 모조리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 말고는 국민들이 이런 거를 알고나 좋아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와 이 문재인 씨와의 이 파문이 단순히 청와대 참모 한 명의 진퇴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씨와 여권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는 중대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수석은 문재인 씨와 오랜 기간을 함께해왔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서 이 정권에 처음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인물인 만큼 신뢰를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씨의 통치권의 물리적인 기반이 되는 이 요직 중의 요직인, 특히 이 정권이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갖고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신수석이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뿌리를 치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와 여권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검찰 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신수석이 박범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실 직속 부하인 이강철 민정비서관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춰지고는 있지만 본질은 신수석이 검찰 인사 등 주요 현안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배제시킨 이 문재인 씨를 들이받고 청와대를 박차고 나가는 형국이라서 그가 최종 사직하게 될 경우에는요, 문재인 씨의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수석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문재인 씨가 이 신수석을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해놓고 얼마나 잘해먹고 있는데 이 믿었던 신수석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니까 아니 이놈이 오냐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친인척들이 마음 편하게 잘해먹으려고 공석으로 해놓은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자꾸 임명하라고 하니까 자르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보는 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다른 직책도 아니고 현재 검찰 개혁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민정수석을 자신이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자른다고 하면 문재인 씨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청와대에서 비서진과 대통령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사의 파문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청와대에서 터지지 않은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참모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 발발 기면서 모든 것을 따랐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거나 패싱을 당해도 사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같은 인간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자만 할 뿐 벙어리로 산다라는 이런 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재인 씨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청와대 비서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곧은 성품의 이 신수석은 청와대 참모로 임하는 자세가 여느 비서진과는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대통령에게 가감히 건의를 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직사회에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패싱이나 항명 같은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직을 던지고 나오는 그런 공직관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라 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과 이번 인사 때 윤 총장의 의견대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교체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복직에 대한 건의 등 이 최소한 검찰 출신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한 사람도 그동안 단 한 마리도 없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씨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직속 상관과 부하로 일해오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이 신수석으로서는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듭된 사의 표명은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수차례 사의 표명을 한 후 휴가를 내고 사실상 청와대를 떠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신수석이 한 달여간의 짧은 청와대 생활에서 누적된 무력감과 이 치욕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이었을 때 직속 부하인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측근 비리 수사 등을 놓고 검찰과 대립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현재 문재인 씨와는 많이 틀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검찰 관련 수석인 이 문재인 민정수석과 신현수 사정비서관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문재인 씨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에 개입하지 않고
검찰 불개입 원칙을 지키는 바람에 문재인 씨가 애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못한 걸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까지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문재인 씨는 사법시험 합격 후에 검사가 아닌 능력이 안 되니까 검사 아무나 합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이 검사들의 생리에 전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신현수 비서관이 문재인 씨의 세밀한 안내자가 되어서 이 보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하 관계로 만나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 신뢰까지 갖추게 된 이 두 사람이 근 20년 관계가 이번 계기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고요. 아마도 신수석의 휴가가 끝나는 월요일에 신수석의 사이가 최종적으로 굳어진다면 문재인 씨로서도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표 수리와 함께 후임자 발표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수석이 복귀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향후 정국은 정권 관련 수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 검찰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목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여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것은 손을 보되 검찰 해체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이 완전히 해체가 돼서 동사무소 공무원처럼 돼버린다면 이 나라는 무법 천지의 권력자들이 부정부패가 난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